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너한테 딱 맞추는 일이 하나 있다. 제가 이 BGM 좋아하거든요. 저 이 영화 한 30번도 더 봤어요. 저는요 TV 틀다가 영화 채널에 이 영화 딱 하면 그냥 봅니다. 그 순간 끝까지. 저는 정말 좋아하는 날씨죠. 저 날씨네. 영화죠.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형,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형들한테 딱 맞는 방송 있어. 이거 선거는 무슨 선거야? 방송에 합시다. 방송합시다. 이거. 이게 좋은데요? 갈수록 비장해져서 큰일이네 이거. 좋다. 방송하기 딱 좋은 날씨네. 이것도 있고. 외부자들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둘이 나오면. 아니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뭔가 놀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정말. 좋잖아요. 저하고 딱 일 하나 같이 합시다. 이거 딱 맞는 방송이 있어요 형님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정됐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원고가 완성된 이후에 이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이 돼버렸습니다. 뭐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소위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 문서 출납을 담당하던. 예전으로 말하면 중추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3비서관으로 발탁이 됐다. 다들 깜놀했거든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인사. 그러니까 보통 뭐 청와대 비서관 인사,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라도 인사가 이루어지면은 그 인사의 메시지가 뭐다. 근데 이런 거를 유추하거나 해석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호성 그 비서관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의 관계자로. 그리고 만기 출소를 했고 사면복권은 됐습니다만 총선 대패 이후에 뭔가 인사에 있어서 쇄신의 메시지를 담아야 될 때 박근혜 국정농단의 하수인을 데려다가 시민사회 3비서관, 그 3비서관의 직무가 뭔지 봤더니 국민 민원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비서관이더라고요. 예전에 국민 공감 비서관이라고 불렸었어요. 거기에 뭐 경험이 많다 이런 이유인데 제가 굳이 유추해 보건데 탄핵 유경험자를 채용한 거 아닌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 얘기는 앞서 박주민 의원도 그냥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서는 이게 납득이 이거 안 뇌피셜이에요, 돼요. 일단. 납득이 안 돼요.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실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저게? 이렇게 갑자기 출연 직전에 아이템을 바꾸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곤혹스러운 질문인데. 그래요? 뭐 내 마음이죠 뭐. 마이크 잡은 사람 마음이지. 참 답변하기 좀 곤란하긴 한데요. 저도 그 곤란하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그렇죠. 어젯밤에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여기저기서 저한테도 문자로 뭐 놀라서 상의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통상적으로 보면 용산의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 그 이상의 인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겠죠. 인사를 할 때. 첫 번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거죠. 그 이분의 능력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이 좀 모자라면 2년이라도 있으면 근데 이분의 2년은 대통령과 이분의 2년은 검사와 피고인 2년 아닙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메시지인데 이걸 뭐 굳이 뭐 아까 박주민 의원이나 박원석 의원처럼 비아냥식으로 탄핵 유경험자를 데려다 썼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정치적인 그 조롱이고요. 제가 볼 때 그 메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인연에서 이분을 데려다 쓰는 것인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이 대통령한테 지시를 이제 전달하고 부처에 그다음에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걸 이제 추려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뭐 이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가 다 이제 포렌식이 돼서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게 다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수사의 단초가 됐는데 정 전 비서관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가 워낙 깨알 지시를 하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녹음을 하고 그걸 다시 적어서 이행을 했다. 그래서 녹음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사이에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긴 했으나 그리고 수사 당시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던 모습이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요거는 TV조선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인연과 능력 중에서 돋보이는 그 기사의 맥락은 충성심이잖아요. 그 부속실장이었기 때문에 집무실을 관장하는 이제 승정원 승지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도 국정농단 사건이 끝까지 주군을 지켰고 주군을 대신해서 실형을 다 살고 나왔다. 뭐 이런 충성심을 봤다는 기사인데 저도 그걸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의 정국에서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께서 국정을 쇄신해야 된다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고 수사받다 보니까 충성심이 돋보이더라. 그래서 채용했다.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좀 어렵죠. 충성심 있는 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고 간언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충성심 있는 참모가 필요할 텐데 과연 정호성 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인 뭐 충성심이나 혹은 경험이나 능력이나 설사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는 국민적 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인사라는 건 어쨌든 그런 국민적 시선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뭐 이게 내각이 아니고 청와대 참모 대통령의 자기 참모 인사를 하더라도 결국 이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나 시그널은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사람들 쓰면서 국민이 뭐라 그러든 여론이 뭐라 그러든 그냥 가겠다라는 메시지고요. 그 보십시오. 지금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도 박근혜 정부 때 인물이에요. 당시에 그렇죠. 춘추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사폭이 굉장히 좁아요. 결국에 좁은 인재풀 내에서 사람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초기에는 MB 정권 출신들이 많이 어쨌든 대통령실 주변에 포진이 됐습니다. 내각도 그렇고. 그랬다가 그게 별로 지금 효과가 없다고 봐서 그런지 이번엔 또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인물들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는 지금 총선으로 드러난 이 국민들의 민의를 전혀 지금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그럼으로써 변화할 뜻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죠. 최근에 빨리 바꿔주세요. 예. 네.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것도 이것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김근식 실장에게는 뭐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주제가 어쨌든 예.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당 대표가 되면 친윤 의원 탈당할 거고 대통령도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친윤 핵심 의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럴 일 없다 불쾌하다 이렇게 진화를 했고 그리고 또 저 문화일보 김영 칼럼에서는 대통령이 요새 만나는 사람한테 가끔 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한다는 썰이 있다. 요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신문지상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대통령 탈당설 얘기 자꾸 나오는 거.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는 했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직선제 대통령을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탈당설이 나오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임기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임기 말에 새로운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거나 그러면 새로운 후보가 기존의 현직 대통령을 밟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탈당설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랬죠. 그런데 지금 임기 한참 남아있는 임기 3년이 남아있는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탈당설이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고 민주화의 정상적인 작동 우리가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볼 때 탈당설이 나오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과의 용산과의 불편한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했고 그런 것이 이렇게 장안의 화제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한 저런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당정 관계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여당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을 또 민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건전하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게 선순환의 상호작용하는 게 당정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임기가 한참 남아있는 현직의 임기 남아있는 대통령께서 탈당한다고 하는 건 제가 그럴 리가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건 상당히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서 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그때 아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하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에 진기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하고 내가 그러면 막말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거둬들인 적이 있었잖아요. 예. 만약 그런 식의 욱하는 심정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박원석 의원 대통령발 정계 개편. 앞으로 이제 대연정도 사실 일종의 정계 개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면 뭐 신당을 창당하든 뭐 하든 정계 개편이잖아요. 일종의.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발 정계 근데 개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대연정 제안은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자 이런 어떤 깊은 고민과 어떤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진 제안이었고 예. 지금은 조금 그거하고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아니 땡 굴뚝이 연기가 안 나요. 누군가는 대통령 탈당서를 뗐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 본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총선 직후에 여당이 말 안 들으면 뭐 야당이랑 정치하면 되지.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이 박영선 또 누굽니까 양정철 기용설이 나오고 예. 또 이른바 비선 논란 예. 그 여야 영수회담에 이런 게 이제 동시에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대통령 머릿속에 이 전제가 있죠. 전제가 괄호 안에 전제가 내 뜻대로 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씨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내 뜻대로 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말하자면 이 증표는 한동훈 당대표가 되는 거다. 아니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탈당서를 또 뒷받침을 해줬잖아요. 나도 거취를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탈당을 마치 그 위협하듯이 여당을 향해서 말 잘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 탈당을 당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고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뭐 30%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면 예. 이 앞으로 이제 여당으로서는 선거를 계속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적당한 견제를 하고 국정 운영의 견제의 목소리를 편히 내기 위해서라도 아니 뭐 이렇게 된 거 나가시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 앞두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임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 여당으로서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거리두기를 해서 탈당을 요구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꾸로 대통령께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만약에 이야기가 주위에서 전원으로 나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예. 중요한 것은 탈당을 가정해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말에 자연스럽게 그 집권 여당이 다음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분리해내는 형국인지 근데 지금 임기 중반에 나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임기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본인이 주도해서 무리한 추정입니다. 새로운 정계 개편을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라고 한다면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새로운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사라져 준다는 의미의 분리 탈당하고 예. 임기 중반에 새로운 새판 짜기를 하겠다라는 예. 의미의 적극적인 정계 개편으로 해서 탈당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예. 정말 말을 전해 나르는 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여기저기 나온다면 정말 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당선인들, 특히 초선 당선인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많이 만남을 해요.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총선 참패는 누가 부르면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라. 이게 하나하나 정치면을 한 면에 장식할 수 있을 이 큰 메시지들을 던져요 대통령이. 이걸 왜 총선 이후에 초선 당선이 만찬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약간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를 그 선회하자면, 예.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은 지금 여당 달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초선들 달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당정 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당정이 일체가 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객관적 환경에 놓여 있지만 예. 국정을 이끌어가 보자 이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금 그걸 곡해를 해보자면 선회가 아니고 당은 한동훈이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킨다. 오히려 역으로 내가 더 당을 강하게 지키겠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게 당대표가 있지만 내가 그렇죠. 역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그 이른바 이제 뭐 1차 윤핵 갈등, 2차 윤핵 갈등 이런 게 이제 총선 과정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총선 때 그런 어떤 자기 정치를 강화하는 식의 캠페인이 팬덤을 형성하는 식의 캠페인이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사이가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이후에 뭔가 비대위원장이 고생했으니까 밥 한 번 먹자고 하는데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별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 없이 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뭐 3차 윤한 갈등 이런 게 나올 거고 여당이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무슨 새로운 국정의 비전도 없고 예. 보수의 비전이나 방향도 없는 이런 개인들 간의 권력투쟁 성격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져 나온다면 그거 완전히 망쳐드는 거죠. 김근식 실장은 어떻게 봐요? 대통령 요 메시지들. 글쎄요. 그러니까 언론의 저 시각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총선 참패는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한 거 아니냐. 좀 강한 멘트잖아요. 이런 거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네. 왜 뭐 기자회견에서도 뭐 총선 뭐 저 그렇죠. 참패는 저한테 있음이라는 식의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톤 자체가 네, 네. 왜 이걸 저는 이제 당선인과의 만찬에서 하지? 제가 그 이런 후보 때 캠프 의문? 때 또 선대위 때 이렇게 옆에서 그 지켜본 또 네. 모셔본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저는 이게 이 퍼스널리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사적인 자리나 편한 자리에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이나 또 국민을 상대로 하는 담화나 무슨 이거하고 달리 편한 자리, 식사 자리 또는 뭐 이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주도권이 강합니다. 그리고 말을 편하게 하고 예. 사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죠. 예, 예.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선들을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만찬을 하는데 편한 자리잖아요. 아무래도. 다 자기 식구들이고 예. 여당이고 그러니까 편하면서 식사하면서 말을 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의 속내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 어떤 정무적인 어떤 계산 이런 게 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언론이 앞서 나가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이 막 하나하나에 지금 의미를 네. 부여하다 보니 그런 건데 다만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요? 만약에 거기서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정부의 호위무사가 돼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데 당에게 당에게 그게 집권 여당과 용산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전달하기도 하고 한쪽은 어? 홍보하기도 하는 건데 본인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한번 되는 거죠. 해석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부분도 당이 더 이상 너무 패배주의나 무기력해 빠지지 말고 총선에 지긴 졌지만 총선에 진 것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시는 제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국정세진 해볼 테니 힘을 합쳐서 당도 살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살자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자리에서 요 멘트만 아마 눈에 띄니까 전달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좀 선회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민주당 얘기 좀 보려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당선인들 중에 예. 상당수는 말은 못하지만 예. 우리 좀 제발 냅둬요. 호위무사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요. 민주당 이야기로 예. 가시죠. 예.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설이 지금 강하게 돌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아니 좀 무리 아닌가요? 그 어쨌든 당원들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국회의장 경선의 후폭풍으로 예. 법사위가 중요하고 지금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니까 가장 이제 강경한 인물인 추미애 의원을 내세우겠다는 건데 6선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장 경쟁하다가 탈락한 사람을 법사위원장 시킨다는 거는 전례도 없고 예. 이미 상임위원장을 하셨어요 과거에 그럼요. 한노 위원장도 했고 게다가 십몇 년 전에.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그런 분을 상임위원장 안 친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약간 결례일 수 있고 그냥 당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아닐까요? 실현되긴 좀 어려운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예. 저는 민주당도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좀 국민 눈높이에서 좀 정상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뭐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추미애 의장 후보가 떨어지니까 지금 강성 당원들 특히 개딸 중심에서 상당히 강력히 저항을 했잖아요.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는 모양새고 당원들의 권한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설까지 나오는 게 그 사람들 달래다 보니 이런 정상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정말 너무 있어서도 안 되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발 그 소수의 그런 그 정말 조직화된 그 강성 당원들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이 김태현의 정치쇼의 그 균형 감각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걸 배우면 뭐 그냥 선거 다 이기죠. 그러니까 예.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볼게요. 요거. 어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봉하마을에 여러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봤던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재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나서 저 환담을 했다. 왠지 다음 저 민주당 대선 경선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연말에 완전히 귀국을 갈 계획이다.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뭐죠?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기지개를 켜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애초부터 뭐 그렇게 길게 외국에 나가 있을 계획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어쨌든 정치인들이 잠시 그런 휴지기를 갖더라도 늘 이게 레이더는 이 여의도 쪽을 향해 있습니다. 아마 김경수 그렇겠죠. 지사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네. 총선 지켜보면서 뭐 그걸 그냥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돌아와서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정치를 재개할 건가. 요게 지금 이제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 지금은 복권이 안 돼가지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정당에서 무슨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뭐 복권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어쨌든 여권이 예. 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라도 복권을 시켜줄 거다. 분열 작전. 네,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뭐 지켜보면 알겠죠. 그러나 뭐 김경수 지사가 어느 시점에 복권이 되든 앞으로 뭔가 친문의 구심점 내지는 비명의 구심점이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완전히 근거 없는 예측은 아니라고 보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만. 그런 어떤 경쟁이 일종의 그 야권의 분열적 요소로 작용할 거냐 예. 아니면 시너지로 작용할 거냐 경쟁을 통한. 근데 저는 지금 이미 그 이 민주당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게 예. 분열이 되기가 어려운 정치적 유산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무현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 정치적 유산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유산이라는 게 당이 분열되기가 어렵다. 아. 어찌 됐든 간에 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아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이게 누구에게나 강하기 때문에 뭐 김경수, 조국, 뭐 이재명이 경쟁을 하더라도 여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게 민주당의 무슨 분열이나 분당이나 이런 약화나 그걸 통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새로운 미래에 몸담고 있는 분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워딩만 그대로 놓고 보면 저는 있는 그대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해설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국에 가 있잖아요. 음식도 안 맞아요. 지리도 안 맞고 잘 모르고 그다음에 불편하죠. 오래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오래 안 있고 곧 연말에 짐 싸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국에 그 잠시 공부하러 갔던 걸 정리하고 오겠다는 단순한 이야기지 이걸 저렇게 그냥 무슨 향후에 민주당의 대권 경선까지 잠룡으로 보면서 마치 그게 새로운 대선 그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그럼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김경수 전 지사는 여권이 신경 쓸 만한 대선 후보가 아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는 몇 년 후배 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잘 알고요. 모르죠. 그 사이에 뭐 어떻게 정치적 단련돼서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냥 알겠습니다. 영국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얼른 짐 싸서 들어오는 게 낫죠.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